2021년부터 22년까지 정말 뜨거웠던 핫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최근에는 좀 줄기는 했지만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뜨거웠던 검색량을 보여주면서 핫 키워드 인증을 했는데요. 논문 게재 수만 6,340개.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던 단어인데 왜 이렇게 사회에 크게 대두가 되었는가? 대표적인 걸로 코로나. 우리가 질병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이 오가는데요. 실제로는 경기가 돌아갔다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여행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 아시아나는 인수합병 관광업과 여행사 등도 정말 말 그대로 폭망했는데요. 그러나 까고 보니까 매출이 늘기도 했다는 운송업이랑 국내 여행 상품을 잇따르게 출시를 하면서 원래 매출을 상회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체험 티켓, 정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대환장 파티구나 생각을 했던 것들인데 해외여행을 체험시켜준다. 8시간 코스로 가격 30만원. 출발하는 진동 승무원들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승객들은 의자에 앉아서 그걸 즐기기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창문에 그림을 붙여놓고 망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체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경제가 버틴다. 이런 여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무실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등장을 했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는 사회가 되더라도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맞닿지 않아도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어디서? 사이버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깨달은 거죠. 부정적인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아무리 화상회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한 수십 년 뒤의 일이라고만 여겼지만 실제로는 현재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잘 돌아가더라. 이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돈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은 경기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라. 이제 이 사회 변화를 이끈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발적인 주가 상승 곡선을 보였습니다. 무려 기존 $100에 이르던 선에서 480선 이 정도까지 증가를 하는 폭을 보였다는 거죠. 아예 인터넷 공간이 인간의 주 활동 무대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던 로블록스, 제페토, 아이프렌드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로블록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레고 캐릭터들로 가지고 노는 게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난리냐. 21년 기준 월간 이용자 1억 5천명, 하루 접속자 4천만 명, 시가총액이 70조, 우리나라 코스피로 편입된다고 쳤을 때 4위가 됐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신개념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가 바로 신대륙이다.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도 크래프톤, 위메이드, 메타버스는 무슨 뜻이냐? 짧게 말해서 그냥 가상세계, 메타버스, 뉴 유니버스다. 즉 신세계다. 메타버스와 관련됐다. 혹은 앞으로 메타버스의 선두 기업이 될 것이다. 말만 해도 주가가 상한가를 찍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과연 현물이 있는 거냐? 쌓이고 쌓인 거품 아니냐?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상한가를 찍는 거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을 위해 이제 기업들은 설명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현실에 있는 상품을 사이버 세계에 구축하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이다. 생각을 해봐라.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왔을 때 우리는 이 메타버스가 있다면 우리의 경제 활동은 안정적이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냐 그러면은 로블록스, 아이프렌드, 제페토 여기에 우리는 미래를 맡길 거다. 이런 게 메타버스면은 우린 예전부터 있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게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니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놀이동산 체험하기, 게스트 접속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동물원 돌아다니고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창의적 개발 공간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딴 게 미래냐? 이런 거 다 이미 있던 거다. 이런 것도 결국엔 메타버스가 맞던 거냐? 하면은 맞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버스 이것만 붙이면 메타버스가 아니라 뉴 버스, 스트롱 버스, 나이 버스, 스쿨 등등. 그러니까 애매한 정의를 가진 메타버스는 사기다. 그렇더만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현재는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십 명씩 그룹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송출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대중화가 되어 있고 이 두 개를 갖다 붙인 게 줌이다. 합성 플랫폼이지 신기술이 아니다. 게임 내에서 거리 간의 목소리가 크고 작아지는 보이스 채팅, 실제 있는 곳을 3D로 맵 모델링해서 안에 구현시키는 거, 이런 거 다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메타버스란 말을 통해서 끼업하는 거다.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펄어비스가 제작 중인 도깨비라는 게임인데요. 티저 영상으로 봤을 때 GTA랑 크게 다를 게 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현된 도시 안에서 뭐 퀘스트 깨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여행을 하거나 컨텐츠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메타버스라고 하느냐. 이게 요즘 세대의 시선으로 봐서는 주식쟁이들, 게임을 접하지도 못했던 세대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떠서 이제 주식시장이 떠들썩하니까 들여다보지도 않던 게임을 이제서야 접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발전 과정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떠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럼 무엇이 정말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초현실적인 세계를 구현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죠. VR 기술, 트래킹 기술들, 이러한 신기술이 곧 우리가 정하고 있는 메타버스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도 사실은 10년도 더 전부터 등장한 구기술로 이미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완전한 신기술이 등장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 주마광 랄프 2의 한 장면인데요. 도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 이런 공간들이 한 도시에 있는 거죠. 캐릭터가 이 건물로 들어가면은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이 돼서 글을 올리고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 건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캐릭터가 서면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라는 거다. 하나의 공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결제를 해야 될 때 휴대폰으로 이체를 한 다음에 다시 게임에 접속을 해서 물건 간 거래를 하고 그 물건을 현실 택배로 받는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과정들이 오로지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처리되는 초현실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정의다.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려면 실물 거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통일된 화폐를 사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각 나라의 돈을 환전해줄 환율과 은행과의 제휴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만약에 길드 건물을 세우고 싶다. 땅을 임대를 해주고 건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그리고 매우 많은 이용자 전 세계적인 서버를 버벅거리지 않고 안정적인 서버 각국의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범국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게 메타버스의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가? 가능은 하겠죠.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게 오늘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지만 언젠가는 된다는 거. 이 기간만 때려 맞출 수 있다면은 당신도 떼부자고 저도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맞췄다. 참지 못했다. 그러면은 돈 벌. 근데 그 기업이 메타버스 기업이 아니었다면 애도를 표하고요. 최소한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딘지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제휴가 가능하고 적어도 국가 내 내셔널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거래량이 많아야 합니다. 인구가 많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신용도가 최고 등급인 나라일수록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그 주인공이죠. 이용자가 3억이 넘어가는 이 서버를 유지 관리하려면은 무엇보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메타버스 기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도 그 서버 유지 관리할 비용과 서버를 만들 돈이 없다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업, 돈이 벌릴 때까지 내가 자립해서 몸을 말고 있을 수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 애플이나 메타, 옛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아마존 등이 현재 메타버스 선언을 하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결국 할 일은 돈을 묻어놓자. 최근 나스닥이 가파른 하락 곡선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재지만 없는 사람은 호재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고 그게 요즘 빠졌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전에 변곡점보다는 높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나스닥은 분명 상승을 할 거고 이때 우리는 가능성 있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할 아주 호재의 기간이라는 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